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용수입니다. 민선 7기 시정 구호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인데요. 3년 차에 접어든 대전시정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신년을 맞아 2020년 대전시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묻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재학생입니다. 김재영 학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인사와 함께 2019년 대전시장을 대전시장께서 수설 평가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자, 허태정 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실현되는 그런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희망을 만든 한 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대전 우리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 대전교도소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이전 사업 등이 순조롭게 결정돼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더불어서 대전 발전에 필요한 여러 사업들도 함께 추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도 적용 대상이 되었고요. 네. 또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돼서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도 마련했고 또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에 필요한 사업들도 차분하게 진행시킨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그리고 바이오 제조업 분야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마련했다 이런 자평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패널 세 분이 보시기에 2019년 대전시장 잘한 점 그리고 또 아쉬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좀 꼽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최우택 교수께서. 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정 2019년도는 전반적으로 원만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시정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기 민주주의가 확립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진짜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해는 굵직굵직한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묵혀있던 대전의 현안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대전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합의되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셨는데 김상희 팀장 어떻습니까? 좀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6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짜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은 게요.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도 대전시의 희망을 얘기하셨고 주요 성과를 얘기하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시정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이전 민영화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전 도시 브랜드 슬로건 이 교체하는 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논란을 대전시가 그걸 해결하고 시민들 간에 또는 자치구 간에 그 대전시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대전시에 원하는 방향과 대전시가 지역에 대해서 바라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 대전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좀 더 원활하게 만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요 성과가 있었지만
점수를 짜게 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현택 교수 뭐 점수로 수치화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엔 한 8점 정도 주신 것 같은데 심리학자에서 나온 김상희 팀장 한 6점 있는데 시장 좀 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뭐 낙제점은 안 주셨으니까 일단 위로가 되고 또 지적하신 시민과 좀 더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되는 네.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고 앞으로 대전시가 더 수용성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우리 지방자치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런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들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많이 생략되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익숙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면화된 갈등적 요인들을 잘 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세 번째 패널 이제 김재영 학생인데요. 대학 4학년이라고 합니다. 졸업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취업 준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고맙고요. 자, 대전시장을 청년 입장, 대학생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관심 갖는 부분은 일자리 취업 문제랑 또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에서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토토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놀이 문화를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과 같은 가시적인 사업들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나쁘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혁신도시법이 없었더라면 대전시 자체에서 했던 정책은 무엇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대전시에 새로운 기업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새로운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장님 좀 뭐 어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예, 있으신가요? 우리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한 부분이 청년들의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기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화를 열어내는 것들은 좀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될 과제로 네.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이제 좀 10점 만점에 한 6점에서 8점 사이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시장에 대한 평가였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2020년 대전시장은 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허태준 시장님. 저희가 밀레니엄 시대를 열 때 2000년이죠. 이때에 대전시청이 지금 둔산청사 시대를 개막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때 2020이라는 프로젝트도 가동을 해서 20년 뒤에 대전의 미래의 모습들을 설계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20이 되는 해로서 2030년, 40년도에 대한 미래 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들을 해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덕특구 관련해 갖고 여러 혁신 성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국가 예산을 많이 담아냈습니다만 2023년도가 되면 대덕특구가 50주년이 됩니다. 그 시기에 맞게 이제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해로서 금년도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한 선도 과제로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바이오 랩 센터를 구축이라든지 융합연구 혁신센터 사업들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네. 또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데요. 단순히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도에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네.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대중교통 분야 그리고
성장 동력 이런 어떤 로드맵을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피부로 와닿는 체감 경기, 실물 경기가 어렵다. 예년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지난해 이제 줄곧 해왔습니다. 이러한 실물 경기를 좀 호전시키고 또 지금 이제 김재영 학생도 대학생 나와 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좀 어떻게 좀 개선시키면서 성장 동력과 맞물리면서 같이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와 인구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 더 이야기하면 출생률에 관한 문제까지 겹쳐지는데요. 금년도에는 무엇보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시행령이 발효가 되고 그러면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우선 그 대상이 되는데 현재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통합해서 광역화하는 사업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에 같이 적용이 되면 대상이 17개 기관에서 51개 기관으로 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일자리가 대폭 는다는 것이 우선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대전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관한 지표인데 그동안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는 어떤 징표로 보여지는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혁신 성장에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대전에 오도록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결합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저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되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옮겨와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지정 사업도 금년도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허태성 시장께서 이제 공공 분야 일자리, 공기업 일자리 그리고 대덕특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또 대학생들 대졸자들의 어떤 취업문이 더 넓혀진다. 하지만 이제 민간기업 유치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최우택 교수님? 네, 이제 지난해 사실 이제 대전시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지금 대전시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껏 대전시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여건 하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의회와 원팀이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이제 현 정부와 같이 호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올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우리가 긴장하고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뭐 내년 아니 올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이 있으면은 또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 좀 좋은 여건 하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또 집행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시가 가장 사실은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 4차 산업 특별도시 있잖아요. 혁명 특별도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전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그림 하에서 다른 정책들이 같이 따라갔을 때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뭐 대전시정에 대한 애정이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맞아 말씀 듣고 이제 시장님 말씀 듣게요. 자, 김상기 팀장께서는 좀 어떤 주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대전시가 그 역점 추진 방향을 내세웠던 경제 분야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살찌는 대전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업인데요. 우리 최호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혁신적인 정책을 어떤 것들을 시행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전 시민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들이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 스타트업 4년간 2,000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과라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하는 당연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좀 말씀 이어주실까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일자리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운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대동 금탄 지역, 둔곡, 신동 지역 이렇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안산지구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산 신동, 둔곡 지역은 이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산지구나 대동금탄지구도 지금 현재 조성 사업에 추진 중에 있고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기업 유치가 될 것으로 충분히 좀 보고 있고요. 다만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타트업 2,000개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시장으로서 공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일반 제조처럼 공장이 들어와 뚝딱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과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돼야 그 성과가 외연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진행 속도나 성과 면에서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몇몇 이미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한금융에서 1,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대전의 스타트업 조성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전에서 이런 혁신 정장에 필요한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카이스트 주변에 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청사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소셜 그다음 벤처 사업들이 육성되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각 단락마다 이제 허태정 시장께 패널께서 직접 또 묻는 또 어떤 구상을 오늘 짜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재영 씨는 시장께 좀 어떤 질문 드리고 싶은가요? 저는 좀 여쭤볼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일단 공공기관 지역 이제 의무 채용에 있어서 그 권역을 대전시에서 나중에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으로 넓히신다고 들었어요. 대전시만 따로 했을 때 17개 정도가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4개 시도를 포함하게 된다면 51개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사실 3분의 1 정도가 대전 지역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대전 지역 청년들이 그러면 혜택을 받는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권역이 넓어졌을 때 대전 지역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라든지 혜택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이걸 우리가 좀 역사를 좀 그러니까 과정을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처음에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 때 타 시도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가 광역화라는 사업을 갖고 할 때 대전은 미완의 상태였고 충북이나 이런 데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충북이나 이런 타 충청권 시도에서는 이 광역화를 별로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충청권 상생 발전이라는 전략 차원에서 그런 광역화에 합의를 했고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하길 대전이 그런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으로 적용이 되면 광역화도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도 선언했던 그런 서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17개에서 쉬운 1개로 늘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은 많은데 그런 비율로 놓고 보면 대전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조건과 역량이 좋기 때문에 결과도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충청도 그중에서도 대전 학생들이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재영 학생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질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전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죠. 폭탄 돌리기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나오는데, 자 시장께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폭탄을 돌리고 있다. 좀 이런 말이 좀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약 과열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네. 안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 이미 정책적으로 몇 가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 가입 조건의 대전 거주 기간을 기존엔 3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을 해서 이곳에 외지인의 투자들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반을 구성해서 소위 말하는 떴다방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단순한 정도의 사업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히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국가적인 좀 정책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대전 내에서 이러한 부동산 안정화 관련돼 갖고 좀 제한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네. 풀어나가고 있고 요즘은 조금 상승 곡선이 좀 꺾인 것으로 네. 좀 보여집니다. 김성희 팀장 어떻습니까? 그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떤 호재에 의해서 오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에 사실 과거 1년, 2년 사이에 큰 호재는 없었는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고 주택 실소유자들의 어떤 가슴앓이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대전시의 어떤 대책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어떤 입장 좀 대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책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청약 관련해서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광역시는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벌써 늦었던 그리고 늦은 그 조치이고요. 그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하겠다. 임대 네.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그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대전시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투기 자본이나 투기든 투자든 아파트 가격을 올렸던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 아파트를 샀던 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내두는 폭등을 막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거품이 빠졌을 때 대비를 대전시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값만 폭등하는 것을 막겠다, 규제하겠다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학 그 졸업반이죠. 김재영 씨는 그 주택 어떤 매매 현황에 대해서 좀 어두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올라오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들의 어떤 주택 마련 꿈이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 미래의 자가주택을 소유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이건 외지 투기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외기 투자자들과 함께 대전이 고향이었던 돌아오려고 하시는 유턴 하시는 분들도 같이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 인구가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기 투자자들과 고향인들의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전시 내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직장 거주 기간이 아니라 실 거주 기간을 따져본다든지 하는 추가 기준이 생긴다면 유턴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대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에게도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김재영 씨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최효택 교수의 네. 질문을 마저 듣고 이사님 말씀 예. 답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효택 교수 이어주시죠. 지난 연말에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네. 그 국토위 그 강훈식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민선 7기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 성과가 없다. 그리고 대전시의 도시재생 사업 집행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전이 전반적으로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러면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정 지역만 사실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대전시의 정책이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 주제가 좀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진행되는 주제가 많아서요. 뭐 세 분이 주문 요청 어떤 질문이 뒤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한 1분 정도로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실 수 계신가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2020년도를 말하는 그런 네. 토론의 장인 줄 알았더니 민선 7기 정책 검증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택 문제는 대전시만의 노력으로 다 잡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전시가 이와 관련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1월 중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드림 하우징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그래서 5개구 전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사업들을 대전시와 대전시 도시공사가 함께 펼쳐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의 부담들 또 기회들을 확장시키는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넓히는 이런 쪽으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또 지역 간의 어떤 그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도 우리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도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대전시가 2020년도에 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위한 그래서 균형 발전 전략이 서울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지역 내 균형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비전을 이야기했고요.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지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어떤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만들어내고 기회를 균등하게 해 나가는 작업들을 금년 내 집중적으로 할 네. 계획입니다. 그 또 대전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대중교통 도시철도 2호선이죠. 2호선 기종 트램인데요. 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한다 만다 얘기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기다리면 트램을 탈 수 있는 건지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예, 지난해 연초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요. 2025년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고 네. 광역철도망 즉 저쪽 세종 아니 계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 신탄진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망 즉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는 그런 광역철도망은 2024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그리고 3호선 역할을 하는 광역철도망까지 25년도 말이면 완공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김재영 학생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등하교를 하시나요? 네. 네, 어떻습니까? 트램 개통의 어떤 기대 효과 또 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트램 개통 그리고 공사 일정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충남대 재학생으로서 트램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 조금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충남대 정문에도 지하철역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트램 노선도를 살펴보니까 충남대 정문에도 이제 정류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사실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충남대 정문 오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특히 그렇죠. 네. 아침이나 뭐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정도인데 사실 거기에 트램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조금 더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우택 교수의 어떤 말씀까지 듣고 이제 답변 좀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 우리 허 시장님께서 운이 좋다는 게 운이 좋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네.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실 도시철도 2호선 논란과 관련된 것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이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교통체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자가용을 줄이고 이 교통을 이제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홍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타 면제 이후에는 사실 이런 행보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바로 답변 주시죠. 예, 우리 김재영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충남대 앞을 지나갑니다. 그것은 좋은데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노면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걱정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분명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을 못 해왔던 거고 다행히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트램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트램은 많은 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환경 유해성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결과적으로 전기를 이용합니다만 도시의 쾌적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행해 나가는데 노약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교통 체증이 더 가속될 거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대전시가 1년에 13,000대씩 승용차가 늡니다. 이거로 인한 교통 체증 유발 효과가 1조 3천억을 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한 미래의 가치를 놓고 보면 이런 대중교통을 더 확충해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도시의 교통문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도시의 쾌적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률을 빈도수를 높이는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김성희 팀장께 네. 좀 짤막하게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해서 물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이 됐긴 했지만 그동안 청사진만 우리 시와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해서 처음에 예타 통과하기 어려웠었죠.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대전 6교 그리고 태미고개 지하화하면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하화에 이제 윤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문제가 뭐냐? 차종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가선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순환선이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 않은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유가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트램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지금 트램이거든요. 그럼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트램이 아니라 지하철로 해도 늘 문제는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걱정, 즉 서대전 육교 그리고 태미곡의 지하화 문제에 대한 걱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서대전 6기와 그리고 그 태미곡에는 지하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과 관련돼서는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가선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배터리 방식의 기술력이 충분히 지금 36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는지 또 비상시에 이걸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런 기존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차종 관련해서는 실시 계획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1월에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2025년에 개통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주시죠. 뭐 그거는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말씀하셨던 배터리 문제는 순환선 해결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수입 차종을 가지고 온다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트램 관련 대전시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제일 편리한 방식은 원래 육가선으로 하는 게 제일 편리하죠. 그러나 도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가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가선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배터리 방식도 있고 또 아니면 저 밑에 레일에다 깔아갖고 가는 그런 무가선 방식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원천 기술이 외국에 있을 경우 이걸 국산화, 기술의 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함께 네.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정의 어떤 특징을 보면 스포츠 분야 그러니까 하나이글스 전용구장 건립 계획이 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요. 빠른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대전시티즌의 어떤 민간 기업 이전 이런 것도 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영 학생께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질문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스포츠 네. 쪽도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육 관련 현안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전은 서울과 수도권을 조금 제외하고 스포츠 관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4대 종목 중에 농구를 제외한 축구, 야구, 배구 모든 리그가 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배구도 있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도 꽤 많은 스포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 시티즌의 기업 구단으로 전환, 뭐 아까 말씀하신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확정, e스포츠 경기장 신설 구축하는 것까지가 그 일환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스포츠를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e스포츠 경기장 건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30억 원을 지원해 준 것을 포함해서 총 70억 원의 예산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신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암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430억 원에 들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앞으로 지을 경기장에 비해서 6배나 더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이 지어질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네네. 걱정 좀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는 430억은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부지 확보하고 해서 하는 사업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에서 저희 대전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대덕 연구단지 안에 그 엑스포 장 안에 있는 첨단과학관이 지금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 갖고 e스포츠 경기장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서요. 지금 안에 지금 70억 원 정도의 사업비면 리모델링하고 그 공간 배치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장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덕특구 안에
그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몰하고 그리고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저는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어떤 기사를 많이 접하진 않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 던지고 또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그- 굉장히 날카롭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이글스 전용구장으로 쓰일 그 새로운 경기장 드림파크가 이제 한밭 종합운동장에 건립된다 이런 계획을 그 확정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전 종합운동장의 기능 문제가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 뭐 없어지는 거냐? 다른 곳에 좀 세워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갖고 오겠습니다. 김석희 팀장님 좀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 수 있는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지가 한밭 종합운동장이죠.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부지가 시에서 발표하기로는 서남부 스포츠타운이거든요. 근데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지금 그린벨트로 어떻게든 종합운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을 짓겠다. 이게 이제 대전시와 시장님의 내용인데요. 문제는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유치의 가능성은 둘째 문제고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시안 게임의 운영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다시 또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없고 이런 문제의 메비우스입니다. 이건 하나를 풀어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제가 더 생기는 1+1 같은 문제인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뭐 이렇게 프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스포츠의 가장 핵심인 육상.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 소속인 육상 선수들이 훈련하거나 또는 경기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당분간은 없게 됩니다. 또는 계속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프로 스포츠단에만 집중된 스포츠 정책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업이나 네. 육상 선수를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종합운동장 이전을 해결할 네.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아니, 저는 제가 2020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패널들이 보충 설명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 대전 시장을 두고 지금 저 청문회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관심이 높다는 걸로. 예,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전의 제일 화제 중에 하나가 스포츠 관련 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축구하고 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축구는 물론 대전 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현재 적자가 워낙 크고 네. 매년 한 80억 시민 예산이 투입되던 과정에서 기업구단 전환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했던 사업인데 불구하고 성과를 못 냈던 네. 건데 이번에 하나금융에서 직접 투자하면서 기업구단으로 우리 전환을 이룬 거고요. 그것은 어쨌든 1년 연간 따지면 80억 원 이상의 시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앞으로 기업구단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업의 투자를 인한 어떤 성적 향상이라든지 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두 토론- 번째로는 네. 이 축구장에 야구 문제와 관련돼서 공설 운동장 이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곳 공설 운동장 부지는 사실은 60년대 인구 60만 전후의 대전시에 맞는 체육시설로 그 당시 지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야구장과 함께 도안지구의 그런 전문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시안 게임 잘 유치하고 과거에는 다 메인 스타디움을 다 지어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만 요즘 2026년 일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구장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대전에 네. 기존에 없지 않습니까?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트랙 공간은 만들어야겠죠. 네.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최우택 교수님이 좀 말씀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최 교수님 질문 짤막하게 하고 또
짤막하게 아주 핵심만 좀 추려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관계로 제가 오늘 상당히 좀 호의적인 제가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전 센트럴파크 둔산동이죠. 센트럴파크 관련돼서 이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고 사실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찬반의 논란이 있으면 반드시 시민들의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도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저쪽 원도심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센트럴파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센트럴 파크는 사실은 이용도를 높이고 연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토목공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뭐 2천억을 들여서 뭐 토목공사를 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들도 원도심에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의 말씀 주문이 많아서요. 좀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 하는 또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고서 대전시청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할까 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맞아서 허태정 시장과 함께 대전시청 전반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